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입니다. KBS는 지난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제주 월평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과 관련해 부실 지적을 받는 재영향평가서와 청탁 정황 등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우선 JDC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첨단 과기단지 2단지 사업은 2022년까지죠. 제주시 월평동 일대 8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면 나무와 숲풀이 우거져 있고요. 마라도가 31만여 제곱미터인데요. 마라도 3배에 가까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존 1단지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JDC는 이곳에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환경공학기술 등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제1단지와 연계한 각종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강화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700억 원이며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마라도 3배 크기면 상당한 크기 같은데 지금 내후년까지가 지금 완공 목표군요. 네. 현재 재해 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네, 지난 2016년 12월이죠. 정부는 제주 첨단 과기단지 기술단지 2단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는데요. 2017년에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반대협의회가 JDC가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 차익을 보려 한다며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JDC 측은 현재 60%의 토지 보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이죠. 사업 예정지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가 2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됐고요. 현재는 재해 영향 평가가 열리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 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통 영향 평가는 2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된 거고, 네. 지금 재해 영향 평가는 지금 3번째나 지금 제동이 걸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이 재해와 관련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취재 결과 지난 4월 서면 심의가 있었는데요. 또 6월 열린 1차 회의에서도 재해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폭우나 태풍 때 도심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는 의결 자체가 아예 보류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재해 영향 평가 심의가 지금 제작성 결정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서면 심의와 1차 회의에서 재작성 결론이 난 이유를 보면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폭우나 태풍 피해 때 도심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우려했지만 이 평가서에는 관련 세심한 조사와 또 현실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2단지 개발 부지와 연결된 웅덩이골 내천이라는 곳인데요. 제방이 무너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한라산 성판악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자 그 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2번째라고 합니다. 네. 심의위원회에서 개발 부지 내 하천이 이미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2단지가 개발되면 월평동 도로와 그리고 마을 일대의 침수를 우려했는데요. 이곳은 또 다른 곳인데 평소 건천이지만 지난 2일 태풍 마이삭 때 범람 위기에 놓였던 화북천의 모습입니다. 결국 넘쳐나는 물살을 견디지 못해서 이 화북천 콘크리트의 석축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2단지 예정 부지가 들어서는 곳이 월평동이고 화북천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화북천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심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픽으로 보실까요? 네. 사업 부지에는 조금 전 보신 웅덩이골 내천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하천이 사업 부지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하천 물길이 모이는 지점이 재해 위험지구인 화북 원명사 옆 화북천이라는 겁니다. 마라도 3배에 가까운 지역이 개발되면 거기서
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옆으로 개발은 가속화되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는 구역, 즉 불투수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역이 그만큼 사라져서 도심 하류 지역 침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가 최상류 지역인 첨단 과기단지 2단지 개발 영향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한 이유인데요. 네. 이에 대해 JDC 측은 화북천 일대 침수 우려 관련해서는 개발 부지 밖에 있는 만큼 제주시와 협의를 해서 보완하고 개발 부지 내에는 저류지 3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서면 심의랑 1차 회의 때는 개발에 따라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지만 그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내용인 거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2차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의결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네, 당시 심의위원들이 사업 부지를 찾았는데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영주고등학교 인근에 조성될 저류지에 대해서 하천과 거리가 있고 오히려 도로와 맞닿아 있다며 폭우 때 침수를 우려했고요. 또 다른 저류지와 관련해서는 용량이 주변 아파트 단지와 시설을 고려하지 않았고 강우량 예측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현장 방문에 이어서 3시간 동안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업 부지 내 조성될 저류지 3곳에 대해서 위치와 용량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내용 말고도 그 심의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들한테 뭐 지인을 통한 부탁, 뭐 청탁 이런 정황이 있었다면서요? 네, KBS 취재 결과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탁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위원은 지난 심의 때 지인이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고 네. 또 심의 전날 다른 지인이 찾아오기까지 해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갔다라고 했는데요. 네. 제주도는 용역사 측과 위원들 사이에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 부서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JDC 첨단 과기단지 2단지 개발 사업의 재해 영향평가 심의를 맡은 위원 10명에게 모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연락이 닿은 8명 가운데 4명은 용역 업체로부터 방문이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고요. 이 중 1명은 지인을 통한 청탁도 잇따랐다고 말했습니다. JDC 측은 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은 맞지만 용역사 측의 연락과 관련해서 다른 의도는 없고 이 보완 사항을 설명하거나 보완서를 우편으로 보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방문이나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재해 영향평가서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경 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의회에 동의안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 나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영향평가서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교통과 재해, 환경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라서 절차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환경 영향평가에서 교통과 재해 부분도 심의하기 때문에 이 모든 평가가 끝나면 환경 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재 결과 교통 영향평가도 환경 영향평가 이후에 심의가 의결됐는데요. 뒤집어 보면 재해 영향평가와 교통 영향평가도 완성되기 전에 환경 영향평가가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에서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들 수밖에 있겠죠. 없죠. 네. 재해 영향평가가 추후에 완료되면 크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다시 변경안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변경안 심의는 서면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소집회의에서처럼 꼼꼼한 심의는 사실상 어려워서 형식적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오늘 강인희 기자 고생했습니다.